최근에 개그맨 양세형의 시집 별의 길이 시집으로는 드물게 7쇄까지 발행하며 베스트셀러에 올랐는데 이 시집에는 아저씨 시리즈로 잘 알려진 부산 지역의 조각가 박진성 작가의 작품이 사파로 담겨 시집 읽는 즐거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박진성 작가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나온다고 너무 반가운 마음에 네. 프린트를 하나 이렇게 해왔는데 예. 그렇죠? 이거 이제 평면에 보는 작품이고 네네. 직접 작가님 앞에 네. 작품이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보니까 전혀 느낌이 달라요. 네. 어떤 작품인지 잠깐 좀 소개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선 제가 여기 작품을 들고 오라는 말씀을 듣고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예. 제 작업이 보통 다 슬퍼 보이는 작품들이 좀 많은데 그래서 여기 스튜디오에는 좀 최대한 웃고 있는 작품을 들고 와야 되겠다 싶어서 들고 온 작품이고 작품 제목은 우선 풍선이라는 네. 작품입니다. 현대인들이 그 어떤 표현하지 못하고 가슴속에 쌓아놓은 응어리들 예. 이런 감정들을 좀 풍선에 불어내고 끄집어내어서 있는 모습이고요. 이 풍선 작업에 들어간 인물상들은 이제 깨끗이 비워냈기 때문에 좀 해맑고 밝게 웃고 있는 모습들로 많이 표현되고 다른 있습니다. 작품들도 제가 아트페어나 이런 데서 이제 종종 보곤 했었는데 네네. 지금 보면은 웃고 있지만 또 눈 안에 이 눈물이 맺힌 듯한 네네네. 이건 약간 트레이드 마크 같은 그런 네, 거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개그맨 양세형 씨와는 어떻게 이 인연이 있었던 건가요? 참여 계기가 궁금한데요. 양세형 씨랑은 개인적인 친분은 없었고요. 네. 그 출판사 대표님하고 좀 인연이 있었어요. 예. 대표님께서 한 5년 전에 이제 출판사 직원으로 계실 때 그때 제가 책을 같이 한번 만들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최종 편집본까지 다 나왔는데 이제 그게 이제 마지막 회의에서 무산이 됐어요. 네, 그렇게 돼가지고 대표님 그때 선생님께서도 이제 너무 아쉬워하시면서 다음에 네. 꼭 작업을 다시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선생님 지금은 이제 독립하시고 얼마 전에 독립하시고 이야기장수라는 출판사를 하나 차리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표님 되신 거죠. 예. 네, 그렇게 있다가 이제 양세형 씨 작업을 하게 됐는데 그 시집에 제 작품을 넣으면 너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참 그 작업하게 오랜 됐어요. 기다림이 서로 있었네요. 네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만나게 되신 끊어질 거고. 뻔했던 인연이 그러니까요. 시집으로 인해서 예. 좀 다시 이어지게 된 그렇게 된 15년 이상 작업을 해온 걸로 제가 네네. 들었는데 이미 뭐 해외 아트페어에서도 인기가 많다고 예. 들었습니다. 이게 이 시리즈를 아저씨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선 그 인기 작가라는 말은 제가 좀 대단한 분들이 많아서 조심스럽고 인기 작가라는 말보다는 대중 작가라는 말을 좀 좋아해요. 네. 그렇듯이 어떤 아저씨 작품들도 어려운 미술보다는 예. 사람들이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공감할 수 있는 작업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우선 제가 현대인들의 감정 표현의 부재에 대한 그런 쪽에 제가 관심이 좀 많았거든요. 어른이 되어가면서 표현을 잘 하지 않고 가슴속에 쌓아두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감정 표현에 좀 솔직한 그런 어른 인물상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쁘면 기쁘다고 슬프면 슬프다고 자유롭게 말하는 어린아이들 여기에다가 이제 세월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주름하고 수염을 넣게 되어서 기초 형상을 만들고 여기에 이제 그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감정 표현 수단의 하나인 눈물을 작품에 대입시켜서 지금의 그 어떤 울고 있는 아저씨라고 불리는 제 캐릭터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지금 화면에 쭉 작품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 뭐랄까요 참 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슬프지만 그 작품을 보는 것이 또 괴롭진 않더라고요. 귀여운 모습도 분명히 들어 있고요.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았겠지만 결국 이제 표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어떻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어른이 되어가면서 감정 표현의 부재로 힘들어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다들 그 표현을 못하고 쌓아놓고 있는 게 폭발하면서 사회적 사건 이런 것들 좀 많이 생기게 됐고 그 참는 것이 어른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게 때로는 솔직하게 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참는 것이 어른이다. 사실 많은 어른들, 대한민국의 가장 또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다 그러고 살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한번 표현을 해봐라. 이 작품을 보면서. 가끔 그 저한테 그 웃는 모습을 좀 만들어라고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 작품 설명에 항상 마지막에 넣는 말이 있어요. 그 제 작품에 들어가는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고 그 행복해지기 위한 과정을 그리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쌓아두지 말고 예. 솔직한 감정을 표현했을 때 오는 그 어떤 그 행복감이라는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작품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가슴속에 쌓아두지 말고 표현에 좀 어떤 소중함을 좀 알고 자신의 예. 감정에 솔직해져라. 이런 이야기를 좀 전하고 그렇군요. 싶습니다. 작품 제목이요, 뭐 울다 지쳐 웃음이 난다, 뭐 괜찮다. 네. 우리가 그런 어떤 그 소위 요즘 베스트셀러에서 위로받는 책들에서 볼만한 그런 글귀들인데 네네.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이 있다면? 작품 중에 그 괜찮다라는 작품이 있어요. 네네. 제 작업 시리즈 안에서는 좀 오브제를 빼고 좀 담백하게 좀 표현이 되고 있는 그런 네. 작업인데 이 작업이 자기가 자기를 위로하고 안아주는 형상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울고 있는 기본 형상에 예. 하나의 자신을 더 등장시켜서 서로 안아주면서 이제 그 속삭이듯이 괜찮다라고 하고 있는 그런 서로 작품입니다. 얼굴이 거의 똑같은 얼굴이 네네 안고 같은 있는 사람으로 거죠? 네 만든 거고 이 작품 제작하면서 그 예. 실제로 제가 위로를 좀 많이 받았어요. 네네. 많이 받아가지고 세대 구분 없이 좀 좋아해 주시고 이러니까 그렇군요. 제가 애착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작품. 이 뭐 작품 영감을 어디서 얻는지가 좀 궁금한 게 왜냐면은 저는 작품을 네. 봤을 때 작가님 연배가 죄송하지만 훨씬 더 많으실 줄 알았거든요. 예, 어떤 영감을 어떻게 얻나요? 영감은 보통 일상에서 항상 좀 가져오고 있어요. 제가 좀 예. 일상에서 항상 촉을 좀 세우고 이렇게 살고 있는 습관이 돼 있는데 예. 그 제가 직접 겪은 일도 있고 아니면 좀 감성적인 영상이나 네, 네. 음악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 작업에 좀 대입을 시키면 어떨까 항상 그런 습관을 좀 가지고 있고요. 예, 그렇군요. 또 최근에는 그 저희 예를 들면 저희 아이가 예. 이번에 그 잘 때 어. 애착 인형이 없으면 잠을 못 자요. 네. 근데 그 애착 인형을 안으면서 저한테 아빠 나는 이 인형이 있으면 마음이 위로가 돼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 네. 말을 듣고 또 인형을 안고 있는 아저씨를 만드는 책을 그렇군요. 한 적이 어른들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라는 네네 거죠. 위로의 메시지를 좀 네. 전할 수 있으면 될 좀 것 짧게 같아요.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얼굴 형상이 누구를 뭐랄까요 모티브한 건가요? 아시는 분인가요? 그게 좀 궁금한데 여쭤봐도 아니요. 될런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 아이의 그 예. 동글동글 영유아기 아이 얼굴에다가 이제 주름하고 수염을 넣어서 아. 나온 그런 형상입니다. 그냥 이렇게 그리면서 끊임없이 이제 만들면서 나온 얼굴이군요. 네네 표정은 항상 제가 제작을 하면서 항상 표정을 바꾸면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자, 그 뭐 전업 작가 진로 정했을 때 갈등이 많았다고 들었어요. 집 안에서. 네. 우리 지역 작가들도 그 고민을 많이 할 텐데 네.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어떤 갈등이라기보다는 모든 아버지들이 다 똑같을 거예요. 네. 자식이 좀 안정된 길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또 예전에 그 금융계에 좀 계시다 보니까 예. 또 경제적인 쪽 이런 쪽에 또 신경을 좀 많이 쓰시는 편이셨어요. 예. 그러다 보니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전업 작가님들한테 네. 전업 작가님들을 저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업으로 작업을 하면서 생활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에게 감히 어떻게 말씀을 하기엔 좀 그럴 것 같고, 이제 시작하는 작가들에게 조금 네, 하고 싶은 네. 얘기는 항상 작업에 집중하는 시간을 좀 늘려라. 이 말을 좀 해주고 싶어요. 네. 최근에 보면 이제 그 항상 어떤 행사나 예. 어떤 작업 외적인 것에 어떤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그런 걸 쫓아가지 말고 본질. 작업만 네네. 묵묵하게 하다 보면 재밌는 일이 저절로 생기더라고요. 제가 알겠습니다. 지금 앵커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것처럼.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기회라는 거는 쉽게 그 예고를 하고 찾아오지 않고 항상 갑자기 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작업량을 항상 늘리고 준비를 해놓고 좀 스탠바이를 좀 항상 해놓는 그런 자세가 좀 본연의 필요하다고 업무에 생각합니다.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6월 15일부터 14번째 개인전 해운대 네네. 맥커랑에서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뭐 시간이 벌써 다 돼가지고 예, 예.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성 작가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